김기현의 원팀 행보, 김재원 최고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후보도 만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만난 데 이어 황교안 후보도 만난 겁니다.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주 화기한 분위기.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일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서로 많은 공감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협력하고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또 새로 만들어져서 세워졌으니까 당 대표 중심으로 당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자,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황교안까지는 되는데 소위 당대표 주변의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준석계는 제외다라고 했던 것과 좀 맞물려서 당내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치른 바로 다음 날에 대표께서는 연포탕을 말씀하시는데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최고위원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저를 포함한 저희 개혁 후보들은 영구 추방의 대상이다, 훌리건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진정성이 의심된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도 만나고 황교안도 만나고 아직 천하람 후보였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아직 안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준석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도 직접 꺼냈어요. 우린 교통 정리 대상이냐, 축출의 대상이 훌리건이냐, 이런 약간 의심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천하람 후보가 자기가 정치평론가인지 정치인으로 이번 뛴 후보의 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직도 잘 구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후보로 뛰었다면 그동안에 무슨 비판을 했고, 좀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김기현 그 대표한테 무슨 법적으로 울산 땅 관련해서 엄청나게 끝까지 갈 것처럼 해도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저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 후보의 한 사람을 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들어가겠다. 수많은 오해와 수모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나도 빨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던져야 될 때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무슨 정치 평론하듯이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저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그러면 대구 사람이 순천에서 정치합니까? 큰 정치란 말이에요. 큰 정치를 할 만큼의 큰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될 때인데 그걸 저렇게 하나하나의 사적인 감정을 갖고 대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소위 이준석계가 융합을 할 의지는 있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명민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표심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다른 길의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계는 빼고 앉겠다라고 했는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톤을 좀 낮췄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차석 최고위원인데 결과를 일단 겸허히 수용하라.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위 이준석계는 국민의힘에 함께할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물음이 만들어진 셈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SNS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약간의 또 삐딱선 글을 올렸습니다. 천하람 후보도 저 진정성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는 않을 거고 이준석은 안 안을 거다라는 이야기. 사실은 정혁준 변호사님, 네. 경선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소위 이제 이준석계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던 부분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윤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척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영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데 유독 이준석계, 이준석 전 대표 등은 뭐랄까 아직 전당대회가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당은요 이념을 공유하는 단체잖아요. 이게 뭐 돈 벌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공유하는 건데 과연 이준석계가 같은 생각인가 주류하고 단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한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설 자체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읽어봤나? 잘 안 읽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엄석대가 어떻게 거꾸러지느냐? 뭐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거꾸러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엄석대의 잘못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마치 그냥 뭐 그 내부에서 뭐 엄석대가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다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과연 이문열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징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단순히 징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무고 관련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막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SNS에다가 자기 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럼 검찰이 하고요. 이 전 대표를 그 혐의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소환하겠죠. 저는 왜 검찰이 아직까지도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의문이 들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혹시 있을까봐 좀 자제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무고 혐의로 해가지고 그 처벌을 갖다 받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 뭐 그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정치적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 성장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실시간 비상 민생 경제 회의 주제 모습 실시간으로 한 대목 중계해드렸습니다. 다시 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윤기 의원님, 네. 지도부가 과연 이준석계를 포용할 건가? 아까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당내에서 있어요. 저는 그 천하람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계를 끌어안아야지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준석의 징계가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지켰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집단 린치를 했고, 집단 린치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징계를 받았죠.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자잘못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이전에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굽히고 들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과도 직결된 이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상황보다 선거를 이긴 당 지도부가 그래, 네가 어떤 것이 섭섭한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포용을 해줄게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집단 린치를 지도부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비판의 지점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서 보면은 양쪽 다 분명히 성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도 그러하고 이준석 전 대표계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성찰의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